분필로 그림을 그려서 공방 창업하신 지 10년 차가 되셨는데 네.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에 좀 관심이 생기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네. 온라인 쇼핑몰에 관심이 네. 생겼는지 그것도 네. 좀 궁금한데요. 제가 그런 스마트 스토어 이런 온라인 사업에 관심을 가질 줄은 1년 전만 해도 생각도 못 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생각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죠.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빌어서 변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관심을 가진 게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인데 어렴풋이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저를 이제 빵 때린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본 네. 건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코로나 이후 많은 그 경제적 변화 중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이 시기와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저한테 강력하게 온 거죠. 한 방이. 그래서 온라인 사업? 근데 저는 철저하게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배우고 제가 그림을 그려서 판매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갈 수 있는 저의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온라인 사업 많은 것 중에 요새 또 핫한 게 스마트 스토어니까 맞아요. 저렇게 집에 있는 주부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관심을 갖게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네네. 지금 공방 초코아트 네. 사업이 10년 동안 한 것 중에서 얼마나 네. 많이 좀 어려워졌는지도 궁금해요. 저도 한 코로나 사태가 한 2월부터라고 치면 5월까지는 어려움을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는 코로나인데 그냥 이 정도면 그냥 괜찮네? 뭐 이렇게 몇 달 가다가 한 6월부터는 일이 확 줄었어요. 한 10개 들어오던 거 한두 개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네. 이제 코로나가 네네. 심각해져서 사람들이 좀 외출도 적어지고 이 초코아트라는 것 자체가 네네. 음식점이나 카페 맞아요. 이쪽 그러니까 자영업 전반이 어려우니까 저한테도 그게 오는 거예요. 완전 이거 정말 생태계 완전 느꼈어요. 이 자영업 생태계.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거리도 없고 저도 이제 자신감대로 좀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항상 전 또 다른 꿈을 꾸기 때문에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스마트 스토어 관심을 갖게 됐고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작가님이 이제 본업이 네. 있으신 거잖아요. 네. 초코아트라는 그 10년의 경력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공방 운영하고 계시면서 네.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한 거니까 네. 듣기로는 사업자 등록증까지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이게 바로 그 순간 실행을 옮기고 질러야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그거는 홈택스에서 쉬우니까요. 맞아요. 이제 냈는데 그 다음 단계까지 아직 못 가고 있는 한 일주일 됐는데요. 제가 사업을 10년 했어도 또 거기서는 그 병아리인 거예요. 그쵸.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 완전 왕초보이신 상태고 거예요. 이제 사업자 등록증까지 네. 딱 하신 상태. 네네.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설은 아직 안 한 상태인가요? 네, 그쵸. 그 가입은 해놨고 사업자만 내놓고 요 상태인 거예요. 그냥. 진짜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초보이신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궁금하신 부분을 스마트 스토어 초보의 대변인으로서 질문해 주시면 교수님이 지금 너무 그걸로 잘 해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시작하신 그런 상황을 제가 들어봤을 때 나랑 비슷한 조건이고 무지 상태에서도 해서 잘 될 분이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원래 온라인에 강하고 또 그런 걸 했던 분이 쇼핑몰 운영하던 분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조금 거부감이 들고 나같이 평범한 온라인 쪽은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 시도해봐도 가능할까라는 게 궁금하신 거죠. 솔직하게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로 월 매출 1000만 원까지는 달성을 해봤고요. 그렇게 했을 때 1년 정도가 걸렸었어요. 결혼해서 이제 경단녀가 됐고 아이 낳고 한 3년 정도 기간이 있어가지고 온라인에 대해서 좀 잘 알지는 못한 상태였지만 근데 물론 저는 기존에 온라인 마케팅을 했던 마케팅에 대한 감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다수가 했을 때 1000만 원이 가능할까? 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라는 정도로 저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내가 이렇게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1년 정도 진지하게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서 해보신다면 월 매출 1,000만 원은 좀 어렵겠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한 달에 부업으로 부수입으로 월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가 10,000원짜리 옷을 판다라고 했을 때는 3,000원 정도는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하고 이제 그 룰 같은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도매에서 이제 원가의 도매가가 있고 이제 저희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소매가로 조금 더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최저 마진을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 이 옷이 10,000원인데 11,000원에 판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물론 도매가 그 도매 시장에서도 이제 시장을 흔드는 역할이고 이제 스스로한테도 너무 저마진으로 갔을 때 이제 장기간으로 이걸 유지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칙적으로 그 시장에서 정한 룰을 지키면서 그리고 1년 정도는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서 해보신다면은 이제 온라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도 이렇게 교육도 들어보시고 시도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서 시작을 해보는 거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일단은 내가 월 10,000원이라도 벌어보자, 월 10만 원이라도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이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그 판도가 많이 좀 바뀌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0만 원을 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험을 쌓음으로써 앞으로 온라인에서 내가 무언가를 팔 수 있다라는 그 경험치를 쌓는 그 시작? 이 출발점으로 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내년이나 내후년이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저도 쇼핑몰에 대한 시스템을 아예 모르니까 아니 이건 물건을 내가 뭐 10개, 20개 이렇게 주문해서 집에 쌓아놓고 정말 방에 쌓아놓고 이거를 주문하면 하나씩 보내는 거야? 택배? 테이핑까지 다 해서 주소 붙이고 이걸 내가 다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친한 지인 중에도 쇼핑몰을 한 사람은 없으니까 아예 몰라요 그쪽을.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물량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주문하면 저희가 요새 보통 빨리 오면 1박 2일 보통은 2박 3일 이렇게 노는데 그럼 나는 그 시간 안에 내가 집에 없을 수도 있고 본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걸 다 해서 뭐 보내는 건가? 이런 게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막막한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해보면 쉬울 수도 있는 부분 자체도 사실 처음에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막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우선 내가 쇼핑몰을 한다고 했을 때 물건을 미리 사서 이걸 사입이라고 하거든요. 재고를 쌓아놓고 우리 집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상품을 그때그때 발송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그 온라인 쇼핑몰 시작할 때 처음으로 딱 오는 그 막막한 그 순간인 것 같은데 그려지는 게 그 창고 막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요즘에는 이런 온라인 그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위탁 판매, 위탁 배송이라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위탁 배송되는 제품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게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맡기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물건을 올려놔요. 이 상세 페이지로 해서 물건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고객들이 주문을 하면 그 주문 내용을 가지고 위탁 배송을 하는 업체에다가 고객들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자체에 홈페이지가 많아요. 그래서 실시간.
네, 실시간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고객이 나의 스마트 스토어에 주문을 했어. 네. 그러면 저는 그걸 확인해서 그 위탁 판매를 하는 사이트에다가 똑같이 주문을 해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걸 또 자동화 시킬 수 있나요? 보통은 그 자동화는 어려워요. 택배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4시에서 5시에 한 번에 모아서 택배가 이제 수거를 해서 그쵸. 보내지는 거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4시간이 없잖아요. 그거 언제 들어올지 몰라기 때문에 이때도 계획을 갖고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전 10시쯤에 일괄적으로 쫙 주문을 확인해요. 그러면 밤 사이에서부터 아침까지 주문한 거를 한번 이제 확인해서 그거를 그 위탁 배송한 곳에다가 네. 보내서 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택배 마감이 보통 3시, 4시쯤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시쯤에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중간에 주문이 들어온다 치면은 이게 하나 주문 들어오고 또 다시 위탁 배송하고 이렇게 하면은 비효율적인데 한 10개 정도 주문이 들어왔다 치면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로 하면 되니까 그게 익숙해진다면은 생각보다 시간을 되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 단계가 자동화가 되면 더 좋겠다. 근데 내가 어디 외부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막 이럴 때도 하려면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내가 확인하면 되고 제가 정한 그 원칙대로 잃어버리면 끝인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내가 핸드폰이 만약에 안 된다면 컴퓨터를 하면 되고 내 집에 컴퓨터가 없다 치면 PC방 가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약간 족쇄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참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공방을 하실 때도 언제까지 가능해요? 라고 조율을 하시잖아요. 고객님과. 그러면 이제 보통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거기 미리 표기를 하니까요. 그쵸. 배송. 네.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면은 내가 그거에 루틴에 이제 맞춘다 했을 때는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일주일의 그 기간을 하루 정도 내가 꾸준히 확인하면 되고 예를 들어 내가 휴가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휴가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라고 공지를 박아 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막 두려워서 족쇄가 될 것 같아서 못하는 거면 솔직히 딴 것도 쉽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건만 잘 올려서 상품이 잘 판매된다면 이렇게 돈을 벌기 쉬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 많이 그쵸. 하시더라고요. 상품을 내가 온라인에 올렸어. 그리고 그 올린 거에 주문이 오면 하루에 2번 정도 체크를 해서 그 체크한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주문만 넣으면 돈이 예를 들어 내가 3만원짜리 물건을 팔았다 치면 만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개가 쌓였다. 그러면 내가 단순히 물건을 올리고 여기를 복사 붙여넣기만 했는데 하루에 10만원을 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어떤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부업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이만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처음 시작하고 초보이신 분들 경우에는 이왕이면 위탁 판매, 위탁 배송되는 물건들을 찾아서 물건 상세 페이지를 올리고 주문을 받아서 위탁 배송될 수 있는 부분들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거를 전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런 상세 페이지, 뭐 키워드, 가격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다 알고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냥 이렇게도 팔아보고 저렇게도 팔아보고 다만 내가 손해보지 않고 마진을 조금씩 늘리면서 경험을 쌓는다라고 생각하고 1년 정도 다른 거랑 자꾸 비교도 해보고 그렇죠. 잘 되는 데랑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아이템이 겹쳐. 똑같은 아이템인데 이 사람은 가격이 좀 더 싸서 사네? 아니면 상세 페이지가 조금 더 예뻐서 사네? 조금 더 주는 게 많네? 아니면 정보가 더 많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보완할 점, 그리고 이 경쟁사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과 내가 좀 차별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것도 그런 경험치를 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저가 얘기 이런 게 궁금한데요. 그리고 상품 검색하면 최저가부터 뜬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상품을 올리는 사람들도 다 최저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난 더 내릴까? 1,000원.
예, 더 내릴까? 2,000 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끝도 없이 낮아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이거 어떤 기준으로 그게 딱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비싸게 올리는 사람들은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가격을 안 내리는지, 막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벤치마킹이 되게 중요하고, 왜 이 스마트 스토어는 최저가가 아닌데 물건이 잘 팔릴까, 후기가 많이 쌓일까를 이제 찾아보는 연습들이 되게 상품이 많은 것도 한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산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딱 맞았을 때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아이 옷을 사는데 아이 옷이 정말 싸.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상품을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품질이라던가 그렇게 않죠. 그쵸. 그리고 뭐 소재. 리뷰라던가 네. 이 사람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판매자의 입장에서 이제 소비자라면 어떤 걸 더 선호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는데, 처음부터 하는 게 쉽진 않을 거다. 하지만 이것도 물건을 올리면서 경험치를 쌓으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 개의 대박 상품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정말 정성 들여서 상세 페이지 하나를 만들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이것도 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시간과 끈기네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월 1,000만 원을 1년 정도 후에 경험을 쌓으면서 중간에 슬럼프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안 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냥 1년 동안 그거가 축적되면서 이제 한번 포텐이 터지는, 홈런을 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1년도 안 돼서 접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유튜브든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공방 창업이든 무엇이든 내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만의 그런 원칙이나 기준을 잡아가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재미가 있나요? 보람이나 뭐. 제가 그 전에 경단녀였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옷을 팔아서 내가 직접 돈을 번다라는 그 자체,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맞아요. 재밌고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신랑 눈치 안 보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몇 년을 놀았는데. 네. 그리고 어쨌든 저의 딸이 지금 6살인데 아이한테도 엄마는 일하고 엄마가 번 돈으로 너한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엄마의 미래는 밝아. 맞아요. 엄마는 꿈이 있어. 이거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가장 보람된 순간 중에 하나가, 제가 번 돈으로 애들 어릴 때예요. 유치원 장난감 가게에서 사서 들어갈 때 그때 너무 기뻤었어요. 기분이. 이 남편 카드를 긁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맞아요. 오늘 나 뭐 수강생 한 명 들어왔어. 기분 좋아. 애들 거 하나씩 사가면 와, 어깨가 힘이 팍 들어가고 와, 이 맛에 일한다, 이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보통 여자분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전업맘이 되던가 아니면 워킹맘이 되잖아요. 근데 창업을 한다는 거, 내가 직접 돈을 벌어서 그걸로 나의 가족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주부들한테는 행복인 것 같아요. 일이 주는 의미가 그것도 있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거 외에도 그 가치가 분명히 나를 막 증명할 수 있는, 맞아요. 그 쓰임새, 맞아요. 나의 쓰임새, 이것 때문에 일하는 여자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엄마가 사장님이야. 정말 그냥 혼자 일하는데도 그냥 엄마가 사장님이랑 그 한마디가, 그 타이틀이 사실 그 주부님들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되게 생각을 갖고 했어요. 싶은 거고, 또 그런 분들, 성공한 분들이 항상 우리는 롤모델이고 그렇죠. 네. 지금 스마트 스토어 창업에 좀 막막하거나 약간 주저하게 되신 분들은 아이템부터 조금 어려우실 건데, 아이템을 선정할 때 내가 지금 필요한 거,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좀 내가 좀 특히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 뭐 캠핑을 좋아한다 치면 캠핑 용품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편하고 그거 생각 중이에요.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아이의 옷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의 옷을 좀 할 수 있고, 홈 인테리어를 잘한다 하면 홈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면 홈트 상품, 이런 것들을 해서
일단 좀 편한 거, 내가 이 상품이 만약에 안 팔려도 내가 쓰면 된다 정도 되는 그런 물건들을 그런 마인드 갖고 시도해보시면 만약에 내가 안 된다고 해도 이거 내가 쓰면 되고 아니면 주변 내가 사다가 팔면 되고 그쵸, 지인들한테 선물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부담도 좀 적고 시작할 때는 항상 좀 작게 적은 금액으로 적은 위험이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온코치TV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온코치TV와 바니엄마TV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